안녕하십니까. 책책책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컨텐츠인데요. 읽고 떠드는 시간인 읽고 떠들기 시간입니다. 총 5곳, 5부분만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고서 생각을 좀 자유롭게 공유하고 좋은 생각은 나누고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들, 이런 거 댓글로 좀 소통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든 시간이고,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이 되게 보시면 되게 낡았죠. 예, 되게 많이 읽었고 자주 읽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2마리 토끼를 쫓으면 점점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어느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 좀 그런 힘을 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TV 프로 중에 보면 그 라디오스타 있잖아요. 윤종신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신 걸 보고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방송 프로, 연애 프로지만 그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수로서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좀 인기도 많이 끌고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느 일정 수준이 넘는 그런 임계점이 넘는 상황에서는 힘을 좀 많이 뺐대요. 일부러 힘을 좀 많이 빼고 더 안 하려고 하고 좀 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좀 힘을 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예를 들면 회사의 관리자의 입장이 되더라도 관리자 입장이 되고 높은 사람의 위치가 되면 뭔가를 자꾸 관리하고 이거를 점검하고 그리고 계속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서 위임을 하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이제 푸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관리하는 입장과 실무 입장은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의 측면이 어느 정도 좀 덜어지는, 위임에 좀 자율에 맡기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들 자체가 대부분 관료제 사회이기 때문에 관료제의 그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측면에서 자율, 이렇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주는 이런 측면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공은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경험을 좀 들어보면 작은 경험,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도 자꾸 한번 쌓아보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정말 작은 성공 경험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나의 하루의 목표 중에 하나는 단 한 번에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다. 이 한 번에 팔굽혀펴기가 나에게 좀 더 운동을 좀 더 해볼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운동을 1시간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사소한 경험인데, 예를 들면 뭐 저희 애기 그 요즘에 한글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조금만, 하루에 한두 장만 공부하거든요. 왜냐면 공부라는 걸 싫다는 부정적인, 공부는 재미없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주고 싶지 않아서 머릿속에 애가 질리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조금씩만 하는데도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효과가 어마무시해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 관점에서 성공은 연속하여 쌓이므로 단 한 번에 하나씩인데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도미노처럼 쌓아가다가 이게 도미노가 이제 효과성을 발휘하면서 쓰러지면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결과가 엄청 좋게 나중에는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멀티태스킹 곧 능력이다.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능력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선. 3.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맞는 말이기도 하나 일견, 그 자기관리라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습관에 의지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도 물론 맞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의지만 있었으면 저는 무슨 일이든 다 했겠죠. 예, 그런 생각해 볼 수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제쳐두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고,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을 크게 벌릴수록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또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함축적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이 책에 관해서, 이 책이 주장하는 요지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만한 시사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특히나 이 멀티태스킹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가 일하는 그 업무의 방식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업무 타스크가 막 쌓이고 일을 하고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 시키고 옆에서 시키고 다른 부서에서 뭔가가 일을 요청해서 푸시가 오면 거기에 자꾸 집중을 뺏겨요. 그럼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시간 계획대로의 업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효과성도 떨어지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멀티태스킹을 빠르게 잘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막 복합적으로 막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에 대한 그 집중도가 떨어져서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성과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겠다. 좀 하루에 최소한 일정 시간 부분 정도만이라도 좀 집중하는 시간, 일에 집중하는 시간, 외부의 푸시를 좀 거부하고 차단하고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2대 8의 비율로 핵심적인 법칙이 나머지 것들을 대부분을 다 커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파레토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나 법칙만큼이나 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껏 발견된 가장 훌륭한 생산성의 진실 중 하나다. 몇몇 소수의 인원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든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맞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얻었던 모든 성과들, 내가 잡았던 기회들, 혹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잘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막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다 진행을 하면서 성취됐다기보다는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것들이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흔히 말하는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커넥팅 다수로 해서 점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역시나 파레토의 법칙, 이것도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의 상품이 있으면 대부분의 매출은 사실 20% 혹은 20%보다 더 안 되는 비율의 작은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에서도 나오는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막 커피도 나오고, 이디야 커피, 이디야가 아니구나. 그 뭐죠? 그 캔커피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커피도 나오고, 뭐 여러 이온 음료도 나오고, 많이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먹는 건 뭐다? 바로 코카콜라, 클래식, 코크죠. 예. 대부분 그걸 먹게 되고,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튼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경 제품을 한번 볼까요? 애경 제품 같은 걸 보면 그 애경이 취급하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 많은데 그 2080
치약이라든지 케라시스 샴푸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거에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상품도 엄청 많지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방용품 한번 볼까요? 락앤락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락앤락 같은 경우는 이제 밀폐용기로 유명하잖아요. 락앤락이 실상 그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만듭니다. 생활용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드는데 사실상 그 사면 결착식의 밀폐용기에만 집중해서 매출이 사실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스티브 잡스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 한번 보더라도 집중했던 그런 그 애플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일정 시점에 그런 왔었던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었었잖아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때 것들이 연결되면서 그런 몇 가지 것들에 애니메이션을 그때는 집중했었고 처음에는 애플 그 컴퓨터에 집중했었고 애니메이션에 집중했었고 그런 정보 그 노력들이 쌓이면서 다시 아이팟 그 애플에 복귀했을 때 아이팟이나 핸드폰 그 아이폰의 그런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에코시스템에 집중했던 그런 결과로 지금 위치에 세계적인 글로벌 넘버원의 애플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달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 너무 금방 포기하지 마라. 올바른 습관이 무엇인지 정한 다음 그것을 습관으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통제력과 훈련을 동원하라.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에 집중하라는 것과 이어져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습관과 그런 자기의 그런 생활 태도를 습관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66일이 평균 조사해 보니까 걸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뚝딱 김덕배 이야기 보십니까 혹시? 거기에 보면 뚝딱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뚝딱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66일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습관에 집중하고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이것을 자동 반사화 시킬 수 있게 66일 동안 노력해서 습관을 만든 다음에는 그 습관을 계속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지만 하면서 통제력과 훈련을 동원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요점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꼽아보고 그 중에 핵심을 정리해서 그 핵심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내 몸 안에 66일 동안 습관화를 만들어서 인생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오자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고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길게 얘기하면 들으시는 분도 없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렇게 자유롭게 이건 좀 제 머릿속의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 없이 많이 떠드는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정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많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